삼성 새로 나온 북펜 S 제품에 대한 리뷰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영상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만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고요. 참고해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북펜 S의 최고 장점은 알루미늄 바디에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의 그 플라스틱 합성 바디하고는 확실하게 내구성과 전도율이 틀려서 만져보시면 굉장히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자제품에 있어서 발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부터가 일단 다르게 생산되었다는 점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몇 가지가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알루미늄 바디. 두 번째, 이 디자인 부분 계속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코팅이라 해서 이 엣지 부분에 전부 다 이제 커팅을 다 해놨어요. 알루미늄 소재가 보이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서 뒤로 넘긴다든지 소불 방식으로 쓰시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 계속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들을 접어서 닿게 되면 나중에 닳거나 변색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코팅을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 계속 닿더라도 변색이나 다른 부분이 없어서 유지 관리하시기가 일단은 편해진다는 거죠. 외장형으로 봤을 때 깔끔해 보기도 하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썬더볼트 단자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번개 표시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자, 기존에 나왔던 USB 포트라든지 3.0이라든지 C타입 포트보다 훨씬 더 전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4세대 방식이라고 부르죠. 앞으로는 썬더볼트 타입으로 포트가 통일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전송 속도가 좋으니까 외장형 도킹박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죠, 를 이용하셔서 전문적인 작업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더볼트의 활용도가 단순하게 전송 속도뿐만 아니라 주변 외장 그래픽카드라든지 주변 기기하고 연동했을 때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C타입 포트는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일반 충전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에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휴대폰 보조 배터리입니다.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타입이 10V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주시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10V로 된다는 거는 보이시죠? 10V로 된다는 거는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차량 시거잭 등등 뭐 공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굉장히 좀 손쉽게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0V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영상 출력이 있어서 요즘에 고화질 영상이라고 그러죠. 4K 영상 전송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손실감 없이 영상 출력도 가능하고 데이터 출력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7번째입니다. 접이가 방식이 기존에 나왔던 이제 탈착식으로 된 것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 뺐다 꼽았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접지 부분이 좀 헐거워져서 제품만 툭 떨어진다거나 파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북펜 S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접지 부분이 체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자주 이렇게 접고 피고 열고 하더라도 이제 파손의 우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구성까지도 갖춘 제품이라 보여지고, 또한 이 외관형 뿐만 아니라 이 액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액정 역시 골라그래스 5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골라그래스 5는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나온 거의 최고죠. 최고의 내구성 가지고 있습니다. 못이나 드라이버, 칼, 펜 뿐만 아니라 웬만한 충격에 대해서는 기스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내구성이 하드하고요. 그리고 이 내구성만 하드한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리얼뷰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일반 노트북하고 비교했을 때 시야각이나 색감 자체가 틀립니다. 같은 영상 틀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떼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똑같은 화면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색 재현율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온색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sRGB 색 재현율이라 그러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도 가능하시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이 낮아서 자, 움직이게 되면은 화면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야각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됐다면 지금 나온 부펜 S 같은 경우에는 색감뿐만 아니라 시야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온색 그대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눈의 피로감도 적습니다. 또한 이 화면 밝기 자체가 일반 노트북과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F10번에 해그림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최대 밝기가 기본적으로도 이제 300니트 이상으로 밝지만 아웃도어 모드라고 해서 야외에서 직사광선을 받더라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늘진다 그러죠. 그런 부분 없이 좀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 밝기면은 뭐 야외에 있는 광고판, LED 광고판에 있는 그런 밝기 수준으로서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실내나 실외 공간 관계없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퀄리티가 일반 노트와 좀 틀리다는 게 살짝 보여드리면, 디스플레이 모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옵션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웃도어 모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드가 뭐냐면은 아몰레드 모드래요. 아몰레드 사진 모드 들어가게 되면이 보통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하려고 색감 보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몰레드 사진 모드 들어가게 되면 이 색감 사진 보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색채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지고요. 뷰를 이동하시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설명에 나와있죠. 자동으로 색감이 변경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좀 더 리얼하게 그때 그 장소에 갔었던 그 느낌, 그 추억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디오 HDR,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뭐 게임을 즐기시다든지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건데, 동영상 재생에 있어서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 그래서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즉 말하자면은 너무 어두운 화면이나 너무 밝은 화면이 겹쳐져서 이제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될 때 그 명암비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손 봐줌으로써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배트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빠르게 지난 어두운 화면 있죠. 그러니까 자막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화면에 서도 이제 가시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영상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게임 하실 때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플리커플이라고 있어요. 요거 예전에 나왔던 기능인데 이번에도 역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스플레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깜빡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플리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 깜빡이를 최소화시켜 줍니다. 거의 뭐 방지할 정도로 제로 가깝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밝기 최소값이 이제 자동으로 조정될 뿐만 아니라 글자 같은 거,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장시간 좀 뭔가 문서를 봐야 된다, 그러실 때는 훨씬 더 좀 안구에 무리를 덜 주고 보일 수 있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부펜에서는 지금 실용적인 옵션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이 웹캠에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면은 이 웹캠 카메라 보시면은 보통 이제 듣고 말하게 할 때 좀 이쁘게 뭐 포토샵 적용이 안 되기 힘들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 이용하시면은 자체적으로 뷰티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휴대폰처럼 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기능도 옵션으로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옆에 작은 구멍으로 해서 뭔가 투명한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기에서는 IR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보안 단계가 뭐 지문도 있고요, 패스워드도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이제 안면 인식이거든요. IR 카메라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카메라만 있을 때는 그냥 옛날에 그랬죠. 사진 딱 갖다 대면은 본인이 아닌데도 딱 열리고 뭐 그런 경우를 이제 보완하고자 사람 윤곽이죠. 3D라고 그러죠. 윤곽 자체를 따버려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진 가지고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야간에 방에서 조용하게 좀 작업하고 싶으실 때 불 꺼두고 많이 하시잖아요. 집중도를 위해서. 불을 꺼두더라도 I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게 되면은 자동 인식해서 비밀번호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로그인 시켜주는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보안 기능 쪽에서는 거의 뭐 패스워드, 지문, 그리고 이 안면 인식 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기능에 보시면 비디오 장치에 다양히 이제 쓸만한 기능들도 삼성 서큐리티를 위해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크릿 폴더라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크릿 폴더 요 기능이 뭐냐면은 폴드를 내 이름 앞으로 하나를 생산을 합니다. 요 폴드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을 통한 로그인 환경에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업무 데이터라든지 뭐 공인 인증서라든지 자기만 봐야 되는 이 자료 같은 것들을 이 폴더 하나 담아 놓으시면은 다른 분이 이제 비밀번호 로그인 하시잖아요. 같이 가족분들. 그러면 이 폴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느냐? 이 시크릿 폴더로 만들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료 검색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이 제품 본 제품의 주인 메인 한 분한테만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시크릿 스크린입니다. 시크릿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이라든지 오픈된 카페라든지 오픈된 공간에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 화면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다. 이렇게 사용하실 때 이제 시크릿 스크린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반투명해집니다. 반투명해지기 때문에 옆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만 가운데 봤을 때만 좀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보안 기능을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건데 이 시크릿 스크린 기능 이용하게 되면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화면이 이렇게 겹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스케치북을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누르게 되면 이제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펜을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따올 수도 있고요. 대생이라든지 포인트만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 잠시만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부가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된 점이 또 있죠.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수했죠. AKG 보이시나요? 로고가 보이시나요? 사운드가 기존에 나왔던 노트북 출력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겠지만 출력 자체가 일반 노트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음질 자체가 고출력이고 또 풍부하게 또 재생이 가능하시고요. 사운드뿐만 아니라 요 커브드 키캡이라 그래서 자판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펴여 있어요. 안쪽으로 커브드 키캡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일반 자판은 팽판 키보드입니다. 근데 커브드 키캡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파여져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셨을 때 오탈자가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손목이라든지 이 관절 자체, 손가락 관절 자체에 무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핑 많이 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키캡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죠. 이 감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좀 틀린 제품이 요 트랙패드에 있습니다. 마우스보다는 노트북 특성상 패드를 많이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요 패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순 작업보다는 이제 다중 작업 위주로 많이 하시겠죠. 뭐 영상도 많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신다거나 뭐 검색하실 때도 이렇게 멀티로 많이 하실 텐데 이 멀티패드 트랙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마우스패드죠.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카테고리별로 편하게 나누어서 이용 가능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은 보통 이렇게 창이 여러 개 열게 되면은 이제 올렸다 내렸다 많이 하실 텐데 패드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 볼게요.
자, 두 개를 이용하시면은 스크롤입니다.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스크롤을요. 두 개. 세 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화면들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 영상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뭐 다운로드라든지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윈도우가 다중으로 열리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눠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창에서 각각의 윈도우가 다중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번가, 여기는 뭐 G마켓, 여기는 옥션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눠서 풀스크린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제품의 큰 장점이에요. 보통 풀스크린으로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시죠. 나눠서 반반으로 하시다든지 뭐 여러가지로 많이 맞으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풀스크린을 이용하시고 넘겨만 주시더라도 큰 화면으로 비교나 뭐 검색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점 좀 편하게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품 기능에 대해서, 제품 자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데요. 일단 붓펜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트북 모드,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영상 보시기 좋죠. 스탠딩 모드, 그리고 영상에 많이 나온 텐트 모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더라도 히스라든지 거의 없어요. 예, 굉장히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완전 적게 되는 태블릿 모드, 뒤에 자동으로 락이 걸리기 때문에 안 눌리죠. 좀 편하게 이렇게 쥐고 누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텐트 모드,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각 상황에 맞게 좀 최적화해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일단 여기 한번 끊어 갈게요.